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게 이제 0101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A, B, C를 거치고 나면 이제 01, 뭐 01111 뭐 이렇게 디지털 정보로 나타난다지. 이게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이 디지털 정보 인포메이션 이런 거 되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신호로 막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5볼트,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되는데 이 신호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물론 앰플리튜드도 중요하지만은 이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0이라는 정보를 어떤 신호에 매핑을 하느냐 1이라는 정보를 어떤 신호에 매핑하느냐 이걸 이제 펄 쉐이핑이라고 한다 그래서 쉐이핑. 근데 이 펄 쉐이핑에서 우리가 보면은 펄스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 두 가지 요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결국은 펄스의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펄스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음, 밴드위스가 달라진다고. 밴드위스가 다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밴드위스가 왜 중요하냐? 밴드위스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돈하고 연결되고 돈하고 내가 투입에 대한 자금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35메가 대역을 사기 위해서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뭐 밴드위스가 두 배가 든다. 그럼 70조를 아니 2조를 줘야 된다. 2조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이게 DB 다운이라는 걸 썼었는데 이 DB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에서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요 차이에 이게 DB 다운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요까지 이게 이제 뭐 밴드위스라고 그러면은 여기 요만큼 이게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넘어가는 부분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옆에 영향을 미치거든 다른 대역에. 그러니까 이 DB 다운이 작으면은 어? 옆에 옆 대역에 영향력이 작다. 그래서 좋다고 이게. 근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밴드위스는 계산은 굉장히 중요해 이거. 이거 자체는 이 계산 자체를 우리가 이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돌이켜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게 뭐 렉탱귤 펄스일 때 이게 뭐 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트라이앵귤 펄스일 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트렁케이티드 시누소이달일 때 어떻게 되고 요것들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봤어. 이런 것들 세 가지는 밴드위스까지는 계산할 수 있어요. 이 DB 다운은 여러분들이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 프레 트랜스폼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우니까 뭐 그까지는 내가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밴드위스 정도는 요 세 가지는 여기 1번, 1번, 2번, 3번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밴드위스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DB 다운은 계산 못해도 괜찮아.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요거 트렁케이티드 가우시안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워서 뭐 이거는 좀 프레 트랜스폼 일단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는 뭐 몰라도 괜찮아.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 펄스의 모양에 따라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밴드위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우리가 것은 어떻게 돼서 밴드위스도 작고 그 다음에 DB 다운도 또 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결정이 되고 DB 다운도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그게 달라지는 게 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제일 좋은 DB 밴드위스도 그냥 조금밖에 안 들고 그 다음에 DB 다운도 뭐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옆에 영역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이게 이걸 둘 다 만족하는 펄스가 이 펄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하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밴드위스가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 뭐 DB 다운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해. 이건 뭐 일단 계산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 밴드위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밴드위스를 이제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 밴드위스를 하다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펄 쉐이핑은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 근데 이제 밴드위스를 보겠다는 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보면 이게 렉탱귤 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렉탱귤 펄스 같은 뭐 이게 TV 동안 유지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에너지 방식이지 뭐 폴라 에너지나 바이폴라 에너지나 뭐 아니면 유니폴라 에너지 이런 방식들이 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렉탱귤러의 T분의 T가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을 알려면은 이걸 풀에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을 하면 뭐야? TV에 싱크에 TBF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이고 이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야. 이렇게 그리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린 거는 이 풀의 트랜스폼의 제곱에 대해서 요걸 XF라고 하면은 요게 XF의 절대값의 제곱. 왜냐면 파워만 우리한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은 요게 요렇게 올라오지. 요렇게 되지. 요렇게. 이 0보다 작은 건 없고 그랬는데 뭐 똑같은 거야. 절대값 씌우고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보니까 잘 보면은 이걸 지금 잘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신호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딱 타임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타임 리미티드 신호라고 해요. 타임 리미티드. 어떻게 0부터 TV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신호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2분의 TV부터 2분의 TV인데 이 신호에 대한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TV부터 2분의 TV 사이에 존재하는 건데 뭐 이게 타임 시프트 하더라도 어차피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 쉽게 0부터 TV라고 합시다. 0부터 TV나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0부터 TV 하려면 이 시그널이 렉탱귤러 이게 T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V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은 이 위에 거는 똑같아. 요거는 그대로 똑같고 그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 요 시프트 되는 거 있잖아. 시프트 되는 거. 요 부분이 이제 페이지에 영향을 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 대신에 F 곱하기 2분의 TB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요거는 페이즈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즈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X의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딜레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하다고. 그래서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요걸 가지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b 사이에 존재하는 시그널인데 이걸 그냥 내가 그냥 훔쳐가지고 요 그냥 0부터 tb 사이에 존재하는 시그널이라고 해도 왜냐면 이걸 시프트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t만큼 시프트 해주면 이게 두 개 똑같은데 시프트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관심이 있는 풀의 트랜스폼에서 이 절대값 부분 그러니까 페이즈 부분이 아니라 절대값 부분 매그니튜드 부분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그냥 뭐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0부터 TV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에요.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에요. 그 타임 리미티드가라는 게 뭐 제한된 이런 말이죠. 제한된 타임이 제한되었다. 제한된 타임이 딱 잘라져 있다. 0부터 TV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풀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된다. 요거는 프리퀀시 프리퀀시가 언리미티드 된 거지. 이게 시그널이 이렇게 되버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프리퀀시가 언리미티드 했지만은 뭐 어느 정도 되면은 잘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밴드위스를 뭐 무한대까지 가지만은 밴드위스를 요 부분에서 여기서 요 부분만 우리가 밴드위스로 삼는 거거든. 첫 번째 태어난 부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프리퀀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게 타임에 리미트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뭐 수학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임의의 시그널 봅시다. 이미 어떤 시그널이 있어. 요런 시그널이 있어. 요거를 0부터 TV 사이에 잘라낸다. 0부터 TV 사이에 잘라낸 다음에 우리가 이 원래 시그널이 XT고 이게 0부터 TV까지 잘라내려면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0부터 TV까지만 잘라낸다. 그러면은 요런 시그널에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렉탱기로 펄스를 곱해주면 돼. 이게 0부터 TV 사이. 그래서 이게 XT고 이게 렉탱귤러의 이게
T분의 T 뭐 마이너스 2분의 TB 여기에 붙여도 되는데 뭐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럼 요 두 개를 곱해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XT에다가 이게 잘라준다. 0에서 잘라주는 어떤 잉의 시그널을 우리가 타임 리미티드된 시그널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타임 리미티드된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보면은 원래 시그널은 뭐 이거는 렉탱글 펄스니까 원래 뭐 마이너스 0.5부터 2.5 마이크로세컨드로 뭐 제한되는 거긴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이 트라이앵귤러 펄스나 아니면 이거 시누소이달 펑션, 코사인 펑션은 사실 이거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0.5부터 0.5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에도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라낸 거라고. 잘라낸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내가 이걸 할 때 어떻게 했었어? 이게 코사인의 파이의 10의 6승 t에다가 곱하기 렉탱귤러의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아니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t 이렇게 했잖아. 이게 잘라주려면 이게 곱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메일 시그널이든지 하여튼 어느 0.5 마이크로 0.5 마이너스 0.5 마이크로 세컨드부터 0.5 마이크로 세컨드까지만 존재하려면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게 어떤 시그널이든지 이게 들어가면은 잘라주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잘라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렉탱귤러에 이게 t분의 t가 되는데 이걸 잘라주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x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xf라고 합시다.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컨볼루션이 되거든. 그러니까 트랜스폼에서 어떤 트랜스폼,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뭐 푸리에 트랜스폼, G 트랜스폼 다 마찬가지야. 뭐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변환된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 되고 이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변환된 도메인에서는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렉탱귤러 t니까 t b에 싱크의 tb f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게 좀 약간 컨볼루션 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 이게 요거랑 이미의 시그널 이게 다 컨볼루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두 개 컨볼루션 해주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우리 눈에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시그널 이렇게 보이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보여 이렇게 자꾸 리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입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입혀지게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 두 개를 컨볼루션 해주면 이거 지읍시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 현상 때문에 얘네가 곱하기 요거까지 포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곱하기 렉탱귤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싱크랑 컨볼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퍼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금 타임 리미티드 인 건데 주파수 리미티드, 프리퀀시 리미티드 된 거. 주파수에서 잘라진 거. 주파수에 잘라진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주파수에서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임의의 시그널에다가 XF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 렉탱귤러의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F0에 F 이렇게 되는 F0만큼 이제 만약에 주파수가 이거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이게 XT에다가 컨볼루션 F0에 싱크의 F0에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파이나이트한 거, 이게 리미티드 된 거, 타임 리미티드 된 시그널은 주파수에서는 언리미티드 되고 주파수에서 언리미티드 된 거는 타임에서 리미트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봅시다. 이게 타임 리미티드 된 거, 타임 리미티드 된 걸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면은 프리퀀시에서 언리미티드 되고 이게 프리퀀시에서 리미티드 된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타임에서 언리미티드 하게 됩니다. 요런 현상이 있어요. 요런 현상. 그러니까 리미티드 됐다라는 것 자체가 리미티드 됐다. 요게 리미티드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 도메인에서 렉탱귤러를 곱해주면 리미티드 하게 돼. 어떤 시그널이. 그것만 딱 그 구간에서만 딱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불행히도 이제 렉탱귤러랑 이제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싱크가 되다 보니까
싱크랑 컨볼루션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걸 나타내면 이게 어떤 이미지 시그널에다가 곱하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 렉탱귤러 뭐 이렇게 TV분의 T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오면은 XF에다가 곱하기에 렉탱귤러 F0 F 뭐 요런 식으로 된다. 이제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리미트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컨볼루션 싱크 펑션이 컨볼루션 되기 때문에 이게 쭉 퍼져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뭐 T분의 T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우리는 가장 바라는 것은 타임에서도 리미트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타임에서도 리미트 되고 이면서 주파수에서 리미트 되고 프리퀀시에서 리미트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바라는 건 요렇게 돼. 타임에서 리미트 되고 딱 0부터 TV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 어떤 시그널이 그럼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딱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만 딱 존재하는 이런 것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없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둘 다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타임에서 리미트 되면은 주파수에서 언리미트 돼버리고 주파수에서 리미트 돼버리면은 타임에서 언리미트 돼버리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밴드위스가 중요해. 주파수에서 어떻게 차지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타임에서 리미트 된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주파수에서 이게 옆으로 퍼지지 않고 어느 정도 그 구간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이거 잘 보자고. 그러면은 딱 우리가 생각할 때 요 부분을 프리퀀시 리미트 된 걸 딱 생각해 보면 렉탱귤러 이게 타임 도메인이고 그다음에 주파수 도메인.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리미트 되려면은 이게 렉탱귤러에 요렇게 돼야 되거든. 이게 어떤 F0에 F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F0에 싱크의 F0의 T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싱크 펑션이 되면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때 딱 잘라지는 거니까 어떤 특정 구간에만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어떤 뭔가를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싱크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이걸 가지고 타임 도메인에서 1이면은 예를 들어 1, 0, 1,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1이면 5V, 0이면 마이너스 5V, 1이면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주파수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1, 0, 1, 0을 어떻게 하냐 1이면은 싱크 펑션 요렇게 보내고 싱크 이렇게 보내고 0이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싱크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싱크로 요렇게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 또 1이면은 또 다시 또 싱크를 또 이렇게 보내고 0이면은 또 다시 마이너스 싱크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도 되거든. 되기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내보자라는 거야. 1일 때 싱크를 쓰고 0일 때는 마이너스 싱크를 쓰고 1일 때 또 싱크를 쓰고 0일 때 마이너스 싱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밴드위스가 딱 고정이 된다. 밴드위스. 그래서 퍼져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것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싱크 펑션을 만약에 쓰게 된다. 싱크 펑션 여기서는 내가 이제 F0로 오겠는데 여기서 이제 뭐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 이제 여기 TV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싱크의 T분의 1이니까 여기는 뭐 싱크 T분의 1이니까 싱크 T분의 1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해보면은 이 TV의 이 테이블 펑션이 여러분들 여기가 렉탱귤러야. 렉탱귤러 TVF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TV만큼 이제 뭐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싱크 펑션을 뭐 이거 똑같은 얘기야. 이거랑 같은 얘기인데 F0가 이제 뭐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F0 여기 그대로 적어볼까? 여기 이걸 말고 여기에다가 싱크에다가 TV분의 T 이렇게 적어보자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주면은 어떻게 T분의 TV가 F0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되고 F0가 여기서는 1이 되니까 이게 TV가 되고 렉탱귤러의
TV분의 F 이 두 개 다 같은 얘기야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뭐 이게 분모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는 분모 여기 들어가고 내가 아까 적었던 거는 여기 이쪽에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두 개 같은 거야. 요 얘기를 이제 적은 거야 이게. 그래서 렉탱귤러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렉탱귤러가 나오도록 요렇게 그러면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제로가 되거든. 이 부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딱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요게 밴드위스 이게 마이너스 프리퀀시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마이너스 프리퀀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밴드위스가 요게 밴드위스 이 t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이제 약간 뭐 좀 더 또 바꿀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너무 좋다고. 근데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러는데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 센터 심볼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 인터피어런스 뭐 이렇게 옆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지. 음. 하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전송하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 PT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PT 요게 이제 싱크 펑션이야. 싱크 펑션. 싱크 펑션. PT가 뭘 잡았냐면은 싱크의 TV분의 T 요렇게 잡을 수 있죠. 요렇게 잡았을 때 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펄스들이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이제 중첩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까 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요런 것들 우리가 이게 렉탱귤로 이게 NRG 같으면은 1이면 여기 딱 요 구간 내에서는 요 구간 예를 들어 요 구간 내에서는 0만 존재하고 이게 요렇게만 존재하고 이 구간 내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옆에 퍼지는 게 없지. 이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좋은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퍼져나가잖아 이게 뭐 옆에 막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제 인터페어런스가 생기는 거야. 옆에 심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굉장히 좋거든.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건데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디지털은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신호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야 0이란 정보를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 1이냐 0이냐 이 정보를 보내는 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이 있어. 어떤 순간이. 그러니까 신호는 계속 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이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1이면은 5볼트를 보내 1이면은 5볼트, 0이면은 마이너스 5볼트.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5볼트라는 정보가 이렇게 0부터 예를 들어서 0부터 TV 사이에 0부터 TV 사이 왔으면 어떤 신호가 왔으면은 이게 왔으면 1이구나. 이게 왔으면 0이구나 하는 이 정보를 디시전 내려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정보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정보를 결정하는 어떤 결정하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그 순간. 0이냐 1이냐 저쪽에 보내는 게 0이냐 1이냐 요걸 결정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결정하는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딱 타임 리미트 된 거라고 하더라도 0부터 TV 사이에 이렇게 타임 리미트 된 거잖아 이거는 타임 리미트 된 거. 타임 리미트 됐다 하더라도 뭐 물론 보기도 좋고 그렇지만은 결정은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서만 딱 이렇게 1이냐 0이냐 이렇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크 펑션이 쓰고 있지만은 싱크 펑션이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돼. 근데 이걸 잘 봐봐 이게 0부터 TV 사이에 존재하는 거 0일 때 잘 봐봐. 이게 보면은 이게 요때 0이 t가 제로일 때를 잘 보면은 요 시그널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다 합시다. 1, 싱크 펑션이. 뭐 앰플리튜드 1이라 합시다. 1이고 하지만 옆에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거든. 잘 봐봐. 이 옆에 있는 것들이 여기 영향을 미치지만은 여기 잘 보면 이것들이 쭉 와서 이 보면 0이고 또 0이고 0이고 다 0으로 그 순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서는 내 것만 딱 1이고 나머지는 난 제로라고. 제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 신호도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렇게 어차피 타고 오고 있다고 타고 오지만은 딱 요 순간에는 다 제로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샘플링하는 순간 딱 어떤 디시를 내리는 그 순간에서는 다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ISI, 이 IS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인데 이 I가 인터피어런스거든. 인터피어런스
간섭이라는 건데 간섭이 제로가 됩니다. 간섭이 0이 된다. 또 어떤 0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파형이 건너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타임 도면에서 렉탱귤로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타임 도면에서 퍼지더라도 내가 어떤 디시전 내리는 순간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지지. 뭐가 좋아진다고? 그쪽 주파수 도면에서 보면은 깔끔하잖아. 주파수 도면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파수 도면에서 밴드위스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고 타임 도면에서도 인터페런스가 있지만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내가 디시전 내리는 그 순간에는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아. 막 옆에 계속 넘어오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디시전 내리는 그 순간에는 뭐 이게 뭐 큰 영향이 없다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잘 봐봐 이게. 우리가 아까 이렇게 1, 0, 1, 0, 1, 0, 1, 0, 1, 0 이걸 내가 다시 봅시다. 이게 1, 5V,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걸 봅시다. 이걸 따로따로 그려보자고. 이게 1일 때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일 때. 1일 때를 그려보면은 첫 번째 1일 때는 5V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0일 때, 두 번째 보내는 0일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 1일 때는 이렇게 돼. 네 번째 0일 때는 0이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 요것들을 따로따로 같이 그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같이 그린다 하더라도 얘네끼리는 서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고. 왜냐면 잘 봐봐. 0부터 TV 사이에 첫 번째 구간에 이게 1번 구간이라고 했어요. 1번 구간,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1번 구간에서는 첫 번째 1만, 첫 번째 1만, 첫 번째 1만 존재하는 거야. 두 번째 구간은 뭐야? 두 번째 0만 존재하는 거고, 세 번째 구간은 세 번째 1만 존재하는 거고, 네 번째 0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구간은 여기에 이 구간, 이 0이 요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뭐 다른 것들은 없잖아 이게. 요 구간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000이잖아. 00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000이기 때문에 이게 000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네 번째 신호만 네 번째 정보만 이제 어떤 그걸 차지하는데 요거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고. 타임 리미트 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서로 타임 도면에서 이게 다른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싱크 펑션은 어떻게 된다고? 영향을 미치거든. 이게 잘 봐봐. 요 구간에서 내가 지금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봅시다. 여기서 좀 보면은 요 구간에서 어떻게 다른 것들이 막 이게 영향이 있어. 이게 영향이 있다고. 이 구간에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이런 영향이 있다고. 존재한다. 이게 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이 있다고. 영향이.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야. 요때 딱 결정을 내리는 거야. 요때 요럴 때마다 요럴 때마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신호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야. 약간 좀 구분하기 좀 어려워.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폴 쉐이핑을 하게 되면은 뭐야? 이 쉐이핑 필터에 이제 이뭐폴 쉐이프이라 하면은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임펄스 리스판스는 펄 쉐이핑은 주로 이제 펄 쉐이핑이라고 얘기하면 펄스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타임 도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임펄스 리스판스도 이거 타임 도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 도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타임 도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게 뭐펄 쉐이핑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좀 파이나이트한 걸로 좀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이게 ISI 인터피어런스를 어떻게 뭐 제로로 0으로 0으로 하면서 신호의 이제 밴드위스를 대역폭을 최소로 하는 펄스 쉐이핑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걸 이제 제시한 게요 싱크 펑션을 한다는 게 뭐 나이키스트가 처음에 제시했는데 뭐 이름 몰라도 괜찮고 그래도 이걸 싱크 펑션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는 거야.
물론 싱크 펑션이 만능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은 뭐 그래서 굉장히 좋고 싱크 펑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밴드위스를 이게 해보니까 아까 뭐 정확하게 밴드위스를 생각 안 했는데 아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까 우리가 싱크에 이게 TV분의 T 이렇게 이 TV마다 이제 이런 시그널이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니까 어떻게 TV의 렉탱귤러에 TV분의 F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이걸 그려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앰플리튜드는 TV인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TV고. 근데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요 펄스의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를 요 부분을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을 다시 적으면 렉탱귤러에 어떻게 F에 1 over TV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1 over TV가 된다. 1 over TV. 0을 중심으로 해서 1 over TV만큼 퍼져 있으니까 요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2 over TV. 요거는 요 포인트는 마이너스 1 over 2 TV 이렇게 됩니다. 2TV분의 1, 마이너스 2TV.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원래 존재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파수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가 밴드위스인데 요만큼 차지하지. 요만큼 차지하지. 요게 밴드위스로. 요게 밴드위스가 되거든. 밴드위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1 over 2 over TV가 된다고. 근데 이제 TV분의 1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아까 뭐 얘기했지만 TV분의 1 이를 우리가 이제 RB라고 왜 RB라고 이거 레이트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1메가bps를 하려면은 하나의 펄스의 폭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1메가 1 곱하기 10의 6승계의 세컨드만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게 1메가bps 이게 이제 RB가 되는 거죠. RB가 되면은 1 over TV가 이렇게 돼야 돼. 1 over TV. TV가 이제 C-6승분의 1이 돼야 되니까. C-6승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6승이 돼야 되고 10-6승 세컨드 이게 T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크로 세컨드 이게 TV가 돼요. 그래서 TV분의 1하고 이거 RB하고 이렇게 돼. RB는 1 over TV 이렇게. 1메가bps는 레이트로 보면 1메가bps를 보내려면은 이게 결국은 이 듀레이션 TV가 밑에 듀레이션이 이게 C-6승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가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RB로 하면은 이게 이제 요거 하면은 이 밴드위스는 이게 RB니까 2분의 RB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밴드위스가 2분의 RB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밴드위스 W0는 어떻게 된다고? RB의 2분의 RB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펄스 파형. 이때 펄스 파형은 이게 싱크 펑션이었죠. 싱크의 TV의 RB의 T고 뭐 이걸 다른 걸로 적으면은 TV분의 T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적는 거야. 타임 도메인 적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주파수 도메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뭐 여기 PF는 TV분의 렉탱귤러의 TBF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RB분의 1로 적으면 RB분의 렉탱귤러의 RB분의 F 이거 두개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되고 이거 잘 보면은 이걸 이제 요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뭐하고 비교해보냐면 요 싱크 펑션으로 하는 거랑 이 앞에 우리가 뭐 계산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첫 번째 이게 렉탱귤러 펄스를 할 때는 어떻게 밴드위스가 1메가bps일 때는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고 1메가헤르츠가 된다 했어. 1메가bps를 보낼 때 1마이크로세컨드니까 1메가bps를 보낼 수 있거든. 1메가bps.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2메가헤르츠가 필요해. 2메가헤르츠. 이거는 1메가헤르츠가 필요하고 이거는 트라이앵글 펄스는 2메가헤르츠. 그다음 이거는 1.5메가. 뭐가 제일 좋다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했잖아. 뭐가 제일 좋은 거야? 렉탱글 펄스가 제일 좋은 거야. 여기서는. 물론 뭐 다른 거에 또 따져야 되는데 하여튼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이게 이제 밴드위스가 제일 덜 먹기 때문에 뭐 이게 쓰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렉탱귤러 펄스
펄스가 이게 렉탱귤러 이게 TV분의 T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거 푸리에 트랜스폼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TV의 싱크에 TBF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이게 TV분의 1이 뭐 RB분의 1에 이게 싱크에 RB분의 F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 밴드위스가 여기서는 첫 번째로 렉탱귤 펄스일 때 이거는 밴드위스가 뭐가 되냐면은 이게 RB 헤르츠가 된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싱크 펑션을 많이 쓴다. 싱크 시그널을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싱크에 이게 TB분의 T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해보면 어떻게 TB의 렉탱귤러에 TBF가 되고 그걸 이제 RB로 적으면 RB분의 1에 싱크에 RB분의 F 아니 이게 지금 잠시만 싱크가 아니라 렉탱귤러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고? S가 2분의 RB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싱크 펑션을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 펑션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고? 반으로 줄어든다. 반으로 줄어. 그래서 이게 더 좋아. 이걸 많이 쓴다. 싱크 펑션. 렉탱귤 펄스보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지금 우리가 0101 뭐 이거 바꿔서 내가 여보세요 얘기할 때마다 0101을 만들어서 이게 보내거든. 실제로 뭘 쓰느냐 하면은 싱크 펑션 그대로 자체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약간 변형을 해서 하는데 기본이 싱크 펑션이 되는 거야. 이 렉탱귤 펄스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렉탱귤 펄스처럼 뭐 0101일 때뭐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안 보내고 실제로는 싱크 펑션을 쓴다고 실제로. 왜? 밴드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밴드위스 워낙 중요하기 그래서 요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야. 이제 요게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싱크 펑션도 문제가 있거든. 이게 모든 게 이거 밴드위스를 반으로 줄여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걸 살짝 변형해서 이거 굉장히 이게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상한 건 없다고. 이 세상에 이런 건 없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싱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싱크 펑션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싱크 펑션을 요거를 정확하게 만들면 좋은데 이걸 만들려면은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 게는 싱크 펑션이 싱크 TV분의 T가 아이디어를 하지만 아이디어를 하다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왜? 이거 뭐라고? 싱크 펑션을 만들 수가 없어. 왜? 싱크 펑션을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만들어야 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고. 잘라내면은 어떻게 된다고? 잘라내면 어떤 영향이 있어 이게. 영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야 된다고. 이 싱크 펑션을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 싱크 펑션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된다고. 이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잘라낼 수밖에 없어. 잘라낸다. 아까 잘라내는 걸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시한다고? 이게 싱크 t분의 t를 잘라낸다. 어느 순간 t를 잘라낸다. 그럼 곱하기 어떻게 된다? 렉탱귤러 이렇게 돼. 뭐 어떤 요게 이제 t라고 합시다. 그러면 t분의 t 이렇게 돼. 이걸 잘라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풀에 트랜스폼을 해보면은 이거는 똑같아요. 아까 tv의 렉탱귤러에 TBF가 되고 요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컨볼션 되고 요거는 싱크 펑션이 되잖아. T에 싱크에 TF가 되고 요 TB랑 요거랑 다른 거야. 이거는 TB 비트 듀레이션이고 요 T는 요 윈도우 잘라내는 거 싱크 펑션을 잘라내는 데 쓰는 그 윈도우 얼마만큼 잘라내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그 파라미터인데 T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 잘라내면은 요게 원래는 아이디어라기는 요게 아이디어란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라고 아이디어한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프랙티컬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싱크를 무한정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라내야 된다. 그 잘라내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곱하기 렉탱귤러에 뭐 이런 식으로 돼. 물론 여기서 바로 잘라내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좀 약간 넓게 잘라낼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넓게 T를 굉장히 그러니까 주로 T가 TB보다 굉장히 크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어.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을 자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싱크 펑션을 내가 오늘 2000 며칠이야? 2022년 10월 뭐 지금 2일 날 지금 1월 날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지금 오후 뭐 2시 뭐 한 30분 요 정도 됐는데 그때 만들 걸 이용해서 그걸 위해서 뭐 100년 전에부터 이걸 만들고 있어야 된다. 200년 전부터 만들고 있어야 된다. 불가능하잖아. 어? 300년부터 이걸 뭐 지금 사용할 줄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고 있어?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느 타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을 이제 좀안 되는데 요 부분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그 부분을 내가 다시 적어볼게. TV, TV, 렉탱귤러 TV, 콘볼루션, 뒤에 싱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만 있었으면은 아까 아이디어라는 거는 요거만 있는 거잖아요. 요 부분만 아이디어라는 거. 아이디어. 근데 이게 프랙티컬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프랙티컬한 거예요. 하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하게만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파이나이트하게 딱 주어진다고 이게 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 구간이 이게 원오블 TV만 딱 파이나이트 있는데 이게 컨볼루션에 어떻게 TBF, TF가 이렇게 되는데 TF, TF는 이거 그러니까 T가 아까 TV보다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TV분의 F 이렇게 되면은 싱 펑션이고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돼. 여기 그래서 이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이렇게 보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이제 뭐 필터를 할 때 보면은 필터가 요런 필터는 이거 요게 아이디어를 하긴 한데 요게 아이디어를 한 거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거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만들려면은 싱크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를 만들어 타임 도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 잘라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타임 도면에서 보면은 곱하기 렉탱귤러 t가 곱해지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그게 싱크에다 컨버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 이런 모양이 돼. 이런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제 뭐 필터를 디자인한다 뭐 아니면 어디에서 뭐 필터 본다 하면 다 이렇게 렉탱귤러처럼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리플이라고 돼. 리플. 이게 반드시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 프리티컬. 이렇게 만들 수 이게 말끔하게 여기 나오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거 만들 수가 없다고. 잘라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타임 도면서 잘라내니까 이렇게 리플이 생기고.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되면서 이제 뭐 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되긴 한데 이제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싱크 펑션하고 컨버션 되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퍼지게 나가긴 한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싱크 펑션을 사용하면은 이게 시너이 대역폭의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구현상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너무 코절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마이너스 이게 0보다 작은 거에서 싱크 펑션이 0보다 이 타임 도면에서 보면은 이 0보다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나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걸 이제 non 코절이라고 그러거든. non 코절은 이거 타임 시프트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 이걸 이쪽으로 시프트 하면 되지. 이건 이걸 이제 이게 0부터 시작하지 말고 요 자체를 여기서 요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럼 10초 뒤에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는 뭐 바꿔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뭐한데 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인피니트 듀레이션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거는 시프트 해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돼. 시프트 하면 돼. 근본적인 문제는 요 문제라고요. 문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잘라내줘야 된다. 이걸 잘라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제 좀 퍼지게 돼 있어. 그래서 타임 도면에서 좀 퍼져 있고 주파수 도면에서 퍼져 있는 거긴 한데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뭐 이게 타임 클럭 이게 딱 정확하다면 또 ISI가 뭐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싱크 펑션을 쓰면은 이제 뭐 이게 딱 그 순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다른 것들이 다 제로가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딱 옆에 신호하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시간이 맞아서 이걸 싱크로나이즈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맞아서 이렇게 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좀 옆으로 좀 틀어가면은 이제 이 인터페런스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인터페런스를 좀 줄이려면은 얘네 이 부분들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아까 뭐 우리가 DB 다운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 T분의 1이니까 이거 잘 보면은 뭐 싱크 펑션을 보면은 이게 이 오너 TV 이게 되니까 사인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사인. 근데 밑에 거는 분모는 이제 t분의 1로 이제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게 k를 이 k가 이제 줄어든다 이 말이거든. 줄어든다. 어떻게 1over t에 비례해서 1over t에 비례해서 이게 줄어드는데 뭐 물론 뭐 t분의 이거 뭐에 또 상수는 왜 빼느냐 그뭐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t분의 1로 이 스케일로 보면은 t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게 그래서 뭐 이게 타이밍 에러에 센스티브하게 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려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샘플링 타임에서 이게 이제 값이 이제 제로가 되도록 샘플링 타임에서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코사인 뭐 이게 앞에 말했던 그 싱크 펑션을 좀 약간 변형한 거야. 변형했다고. 변형하면서 좀 우리가 맞는 모양으로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다 쓰고 있어. 실제 여러분들 핸드폰에 우리가 핸드폰에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이게 0, 1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면은 핸드폰에서 0, 1, 0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0에 대한 그 펄스를 만들어야 되고 1에 대한 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뭐 1에 대한 펄스나 0에 대한 펄스는 이제 마이너스 관계 있지. 플러스 뭐 이게 플러스 뭐가 되면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레이즈드 코사인은 굉장히 좀 복잡해. 실제로 보면은 수식을 여러분한테 뭐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란 거는 어떻게 아이디어란 거딱 이렇게 요렇게 딱 돼 있는 거죠. 요게 아이디어란 거야 이게. 아이디어란 거. 미니멈 밴드위스 이게 아이디어란 거. 이게 미니멈 밴드위스 필터는 아이디어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퍼져나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 좀 퍼져나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뭐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건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기가 좀 내가 거기를 또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니까 프레 트랜스폼도 또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 프레 트랜스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힘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레이트 코사인 필터의 대역폭은 이게 원래 F0 원래 오메가 W0만큼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오메가 제로 W0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익세스 뭐 이게 여분의 이 말이잖아요. 여분의 밴드위스가 더 들어가야 된다. 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R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W0가 아까 이게 이 W0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2분의 RB였거든. 그래서 2분의 RB로 이렇게 뭐 요게 이거 비율이니까 요 R이 이제 비율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R0일 때 R이 제로일 때 그러면 딱 바로 원래 이게 아이디어랑 되고 아이디어 이게 R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가 싱크 펑션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라는 거 이게 0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싱크 펑션을 쓰겠다는 거 싱크 펑션을 쓸 때 이렇게 되고 이게
R이 좀 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좀 더 옆으로 퍼져나가고 뭐 물론 안 퍼져나가면 더 좋지. 근데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그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퍼져나가게 하는데 뭐 이게 0.5로 하느냐, 그다음에 1로 하느냐, 뭐 그다음에 0.7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지는데 뭐 우리가 만들기는 R이 크면 클수록 더 좋아. 1에 가까우면 더 좋고 만들기는 더 쉬운데 이제 그러면은 밴드위스가 이제 많이 차이지 하니까 뭐 좀 약간 문제가 생기고 뭐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다 있어.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임펄스 리스폰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쓰고 있는 이 펄스거든 이게. 예. 이 로로 팩터 이게 R 값을 말하는 건데 R 값 이게 이제 필터에 따라서 이제 R이 이제 커져 나가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옆에 잘 봐봐 이게 굉장히 낮다고 이 R이 제로일 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데 R이 1일 때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이게 영향이 작다고 인터페런스가 작다. 이건 R 제로일 때 인터페런스 크다 ISI가 크다 작다 이렇게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실제 필터야 이게 이스트 필터가 이렇게 주어진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뭐 이걸 알 수가 없지. 이걸 정확하게 이게 뭐 이렇게 돼 있고 타임 도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주파수 도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정확하게 알기는 여러분들 힘이 들고 뭐 알아봐서 별 의미도 없어. 하여튼 그 싱크 펑션을 바탕으로 해서 싱크 펑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0, 1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타임 도면서 이제 뭐 인터페런스를 줄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밴드위스도 더 줄여도 좋겠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하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요 사이에 어떤 값으로 이제 한다는 요거는 뭐 그렇게 별로 뭐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음성 신호가 300Hz에서 300에서 3000kHz까지 우리가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그냥 뭐 4K까지 낼 수 있다고 보거든 보통 그래서 8kHz로 샘플링 하거든 두 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FS가 이거 뭐 샘플링 시어리에서 FS가 두 배의 밴드위스 두 배의 FM 맥시멈 프리퀀시보다 FM이라고 하는 게 FM보다 더 커야 된다고 이 3000Hz, 3KHz보다 더 커야 되니까 두 배로 더 커야 되니까 사실은 6K보다 더 커야 6000보다 더 커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게 좀 더 커야 되니까 이제 8000Hz로 샘플링 한다고. 그 1초에 8000개를 샘플링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8000이니까 이게 요게 8000 샘플 세컨드당 요게 RB가 됩니다. RB가.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이트가 결국은 초당 8,000개를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롤러 팩터가 0.5일 때 ISI에서 이거 만족하는 건 요거는 어떻게 되냐? 아까 여기 했지만 2분의 1에 이렇게 되잖아요. RB가 지금 이게 8,000이고 그럼 2분의 1에다가 0.5니까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0.5에 곱하기 8,000 8K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게 앞에 계산해 주면 이게 1.5가 되니까 2분의 3 곱하기 해서 6K 헤르츠가 돼요. 6K 헤르츠가 되는 그럼 이거는 뭐 250그 양자화까지 지금 들어가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힘이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게 양자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 거는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위에 거는 그냥 이건 0일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이거는 256개의 레벨로 양자화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8개 256이 2의 8승이잖아. 256개. 그래서 이게 2의 8승 8비트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8비트. 그래서 이게 결국은 8비트 퍼 이게 샘플 이렇게 되잖아. 샘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8,000 샘플로 하고 그 다음에 8비트까지 또 이게 8,000 샘플 퍼 세컨드고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64K 이게 비트 퍼 세컨드 이 BPS가 된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최소 대역폭은 그러니까 요게 RB가 되거든요. RB가 되고 그래서 이게 RB가 되니까 2분의 1에 1 플러스 R에 RB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R이 최소 대역폭이니까 R이 제로일 때 넣어주면 되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64K, 64K에서 32K 헤르츠가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여기는 1번에서는 이거는 샘플링만 한 거고 샘플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날로그 뭐 이게 펄스에 대해서 계산한 거고 B번은 샘플링에다가 뭐까지 한 거야? 퀀타이제이션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디지털 펄스가 되지. 요거는 이 8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RB가 아니라 사실 RS가 되는 거죠. 이게 비트까지는 아예 안 왔어 사실은. 비트까지 하려면 퀀테이션까지 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요거는 좀 약간 다르긴 한데 뭐 하여튼 계산하면 이 정도 보고 또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자료 5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던 강의 자료 뭐 이런 인트로덕션이고 이건 이제 확률이었고 3, 4에서 했던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뭐 지난 주까지 했던 것들은 그냥 그 펄스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밴드위스가 좀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지. 사실 디지털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얘기거든.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사실은. 이게 이제 잡음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확률할 때그 노이즈를 다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WGN 얘기했잖아. 우리 디지털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찾아가면 이제 AWGN이라고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면서 이제 에러 레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어. 이게 우리가 실제로 렉탱귤 펄스를 쓰지 않고 이 싱크 펑션을 이제 좀 개조한 레이저 코사인 필터라는 걸 주로 많이 쓴다고. 그 시그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은 그걸 이제 수식적으로 다루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 또 밴드위스 실제로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펄스를 0이냐 1이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실제로 쓰고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다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쓰는 거는 싱글 펑션을 개조한 레이저 코사인 필터를 쓰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기에 뭐 쓰면은 렉탱귤 펄스 쓰면은 1일 때 뭐 5볼트, 0일 때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물론 실제로는 이게 0, 1 정보를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 그러니까 싱크 펑션을 개조한 싱크를 변형한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게 다 지금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가 다 들어있어. 근데 이렇게 하시기는 하지만은 이거 어렵다고. 이게 자체가 이걸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0101 이거를 이제 어떻게 AWGN 하에서 어떻게 보내냐 하는 건데 0101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하듯이 5볼트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NRG라고 있었어요. NRG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구할 거야. 응? 이게 이들 통신은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0101에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0이면 뭐 5볼트, 마이너스 5볼트, 1이면 5볼트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좀 명심을 해야 되는 건 실제로는 01 정보를 싱크 펑션을 이제 변형한 레이저 코사인 필터를 실제로 쓰고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폴라 에너지 우리가 바이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니폴라 에너지를 쓴다 했는데 유니폴라보다도
유니폴러나 바이폴러 에너지는 밴드위스는 두 개 똑같은데 이제 뭐 기억이 아마 안 나겠지만 바이폴러 에너지가 유니폴러 에너지보다도 이제 뭐 파워 에피션시가 더 좋다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이 단어에서. 그래서 유니폴러랑 바이폴러 에너지 이 신호의 이제 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쪽에서 0을 보내냐 1을 보내냐 이제 그걸 디텍션하는 걸 우리 검출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름이 이제 매치드 필터라는 게 나오네. 매치드 필터. 이것도 좀 약간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뭐 매치드 필터라는 게 이제 존재해서 일반 이진 신호의 이제 검출에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 또 이걸 뭐 옵티멈 리시버라고 그러는데 어떤 최적의 어떤 우리가 수신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수신기의 이제 비트 오일 이거 BR이야 BR BR 비트 에러 레이트 비트 오일 우리나라 말로는 비트 오일 비트 비트 에러 레이트 비트 에러 프로바빌리티라고 하기도 한데 주로 레이트라는 말을 많이 써. 처음에 얘기했지만 0 아니면 1을 이제 보내는데 이렇게 되는 확률 0에서 1로 가느냐 1에서 0으로 가느냐 요 확률을 우리가 그때 알파라고 했거든. 알파라고 했는데 이 알파가 여기 BER이지 BER bit error rate 0을 보내는데 1로 받을 확률 1을 보내는데 0을 받을 확률 이 확률이 뭐 실제로는 뭐 계산해 보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똑같거든. 그래서 뭐 이걸 알파라고 하나의 변수로 해서 요것들을 이게 이제 노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 노이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너지 신호의 검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내면은 그러니까 1일 때는 뭐 이게 1일 때는 S1T를 보낸다고 그러고 0일 때는 S2T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1이면은 뭐 이렇게 5볼트, 0이면은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걸 뭐 예를 들어 5볼트, 마이너스 5볼트.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제너럴하게 할 때 이걸 S1T라고 하는 거고 이걸 S2T라고 한 거거든요. 뭐, 뭐 아무거나 해야 되니까 이거 뭐이 펄스처럼 안 돼 있어도 되고 뭐 실제로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싱크 펑션을 쓴다고 했잖아요. 싱크 펑션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트라이앵글 펄스를 써도 되고 뭐 레이즈드 뭐 사인 필터를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보는 S1T라고 하고 마이너스 S2T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5볼트로 마이너스 2T라고 하는데 제너럴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S1T는 5볼트고 TB 사이에 이게 TB 사이에 요 사이가 0부터 TB 이렇게 되니까 TB 사이에 뭐 이게 신호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5볼트고 S2T는 마이너스 5볼트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있지. 1이면은 A를 보내고 뭐 어떤 신호 앰플리튜드가 이게 5볼트로 하지 않고 5볼트, 3볼트 이렇게 할 수 있거든. 10볼트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수 A라고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5볼트가 되는 거야. 이게 1이면은 5볼트, 이게 A볼트, 그다음 0이면 0볼트 그라운드를 그대로 보내는 거. 아무도 안 보내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유니폴라 에너지라고 하지. 유니폴라 에너지고 1이면 5볼트, A볼트 1이면 그다음에 0이면 마이너스 A볼트 이렇게 보는 걸 이걸 바이폴라. 그냥 폴라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폴라 에너지. 그냥 폴라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소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봅시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쉽게는 이게 1번이 1번 더 쉬운 것 같지. 2번보다도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2번을 다 써. 2번을 써야지 이제 훨씬 더 좀 정확한 좀 더 좋은 성능을 우리가 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제 노이즈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뭐 어떤 채널을 한다고 A, W, G, N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티브하게 들어온다고 이 노이즈가 이게 어떤 신호 보낸 신호고 보낸 신호에서 이게 노이즈가 더하기로 된다는 거야. 이게 A가 어디티브라는 거잖아. 더하기로 해서 이렇게 더하기로 뭐 곱하기나 나누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더하기로 되는 거야.
뭐 왜 빼기는 안 되느냐? 뭐 빼기는 사실 괜찮아. 마이너스 이게 노이즈가 뭐 앰플리튜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똑같아 그냥. 이게 왜 그러면 SWGN이라고 하죠. 이게 서브트랙티브 WGN이라 해도 괜찮아. 뭐 두개 똑같은 거야. 근데 그냥 우리가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더 이제 뭐 편하니까 어디티브 WGN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더하기로 된다는 거고 W는 화이트하다라고 했는데 화이트하다라는 특징이 뭐냐면 주파수에서 이 주파수에서 WGN 이렇게 되는데 이게 A라는 게 첫 번째로 이게 RT라는 게 우리가 ST 보낸 시그널에다가 더하기 NT로 된다. 요 더하기로 된다. 이게 A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W 화이트하다는 건데 화이트 뭐가 화이트하다는 거야? 주파수 측면에서 화이트하다는 거야. 주파수 측면에서. 근데 이게 노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노이즈가 뭐라고 했지? 노이즈는 랜덤 프로세서라고 했어. 노이즈가 랜덤하게 된다고. NT는 랜덤 프로세서, 랜덤함으로 이게 내가 어떤 뭐 특정 구간에 대해서 0초부터 1초까지 측정했다. 그러면 2초에서 5초, 뭐 3초에서 했다. 그다음에 10초에서 11초 사이에 했다. 그럼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걸 NT를 랜덤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랜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NF를 구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NT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NT가 계속 변한다고. 그럼 랜덤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다가 어떤 걸 했냐면 이렇게 expectation and T1 and T2 자기 거가 그러니까 T1하고 T2가 이제 좀 시간 차이를 말하는 거야.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구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오토콜레이션 펑션이라고 해요. 오토콜레이션 펑션. R 뭐 T1, T2 이거 같은 건데 n에 대해서 뭐 n은 여기 적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같은 nt인데 시간 차이에 따라서 T1, T2의 시간 차이에 따라서 이게 T1과 T2 시간 차이에 따라 따른 이제 뭐 이게 평균값이지 값을 요걸 이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오토 오토 콜레이션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해도 되고 시그널이 되고 똑같아. 요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이 트랜스포머 구한다. 이걸 풀이 트랜스포머 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SNF가 되는데 요 차이에 따라서만 이제 뭐 된다라는 거. 요게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뭔가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게 컨스탄트하다고 컨스탄트. 그래서 SNF가 이게 F에 대해서 이게 컨스탄트하다. 뭐 어떤 상수가 되는데 어떤 상수를 그걸 이제 2분의 n제로 해서 뭐왜 2분의 n제로 왜 n제로 하지 또 2분의 n제로냐 뭐 이게 한 이유는 뭐 있긴 한데 뭐 지금 그건 몰라도 이제 어떤 상수 이건 상수는 말이에요 상수가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버스 폴의 트랜스폼 하면은 어떤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떤 상수가 나오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어떤 상수에다가 2분의 n0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델타의 타우 뭐 이렇게 돼 델타의 t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t1하고 t2가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t1 빼기 t2를 뭐 타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하여튼 뭐 이게 상수는 요 델타 펑션으로 나타난다. 아니 이게 타임이지 타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그러고 화이트하다라는 건 NT가 화이트하다는 건 NT의 오토 콜레이션 시그널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이게 2분의 n 제로의 델타 타우로 나타나는 거야. R n의 타우가 이렇게 나타나. 요 의미야. 요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우시안이다.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가우시안이다. 가우시안 분포가 뭐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 가우시안 분포가 이게 뭐 이게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뭐 이게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2 시그마 제곱의 뭐 이렇게 따른다는 거.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n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게 m이고 시그마 제곱, m이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민이고 민값 또는 에브리지 평균값을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베리언스를 말하는 거야. 베리언스만.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뭐 확률적으로 존재하지만은 뭐 확률은 지금 아이가 안 쓰는 거고 어딕티브하고 와이트하다는 거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뭐 가우시안도 이제 쓸 거야. 그래서 되는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보면 이 어디티브하게 들어가니까 원래 시그널이 이렇게 되겠지. 5볼트 마이너스 5볼트. 그러니까 이게 1 0 0 1 0 이런 신호를 보낸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노이즈가 더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더해져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수신되는 신호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 노이즈가 뭐 섞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0부터 TV 요 구간 첫 번째 구간 요 구간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요 구간 요 구간 0부터 TV 사이 요 구간만 지금 그린 거야. 이게 0부터 TV 0부터 TV 사이에 뭐 엔터는 앰플리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이즈가 섞인 거야. 이게 요 구간만. 그 되면은 사실은 이게 뭐 노이즈가 너무 섞였지만은 어?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고 이런 신호가 왔으면 뭐가 왔다라는 거 1이 왔다라는 것만 알면 돼. 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에서 왔다 갔다 뭐가 중요하다고 정보가 중요하다고 신호가 아니라 정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서 뭐 정보를 추천하는 거예요. 정보를 추천하는 정보를 추천하는 1을 보냈냐 0을 보냈냐 그것만 알면 돼. 뭐 이게 뭐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는 뭐 우리는 전혀 동피하라고 사실. 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신호 노이즈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뭐야 이게 저쪽에서 1을 보냈냐 아니면 저쪽에서 0을 보냈냐 송신단에서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뭐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제일 심플리스트 제일 간단한 수신기로 만약에 이걸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저쪽에서 0을 보냈냐 1만 보냈냐 판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디시전 내리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0부터 TV 사이에서 아무거나 하나 찝는다고 그냥 집어서 요 어떤 T0라는 어떤 타임에서 어떤 하나를 딱 찝는다고 요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1로 판단하는 거고 이게 T0에서 샘플을 해가지고 요게 딱 그 그림이야 이게 T0에서 샘플을 하는 거지 T0에서 샘플에서 그래서 이게 에타가 이제 0보다 크면은 1인 거고 0보다 작으면은 이게 에타라고 에타 이 그리스 문자예요. n이 이제 에타에서 n으로 오겠지. 우리 알파벳 쓰고 있는 영어 쓰고 있는 n이 이제 여기서 오는데 뭐 일단 그 n으로 쓰기가 n은 NT 그 노이즈에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에타 뭐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에타를 많이 쓰는데 일단 T0에서 어떤 샘플링해서 그때 값이 0보다 크면은 1로 판단하는 거 0보다 작으면 0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제 수신기이지. 물론 여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샘플 리시브된 시그널을 샘플링하고 그다음 메이크 디시전을 하는 디시전을 한다 이 말을 할 때 뭐 두 디시전 이렇게 하죠. 메이크 디시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만 샘플링해서 보면은 0부터 TV 사이에서 아무거나 하나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T0를 또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냐? 0부터 TV 사이에서 있는 이 T0가 이게 0부터 TV 사이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요 사이에서 언제 우리가 샘플링 해야 되는지, 그 옵티멀한 샘플링 포인트가 언제 되는지, 그 타임, 그걸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시전 이제 요게 뭐보다 크냐 작으냐 요런 것도 에타 이게 여기서는 제로가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면 디시전 스레시홀드라고 스레시홀드 어떤
뭐보다 크면은 우리가 뭐를 판단하고 뭐보다 작으면 뭐 다르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결정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이걸 스레시홀드 값이라고. 스레시홀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험을 쳤는데 뭐 90점 이상만 통과시키겠다면 그 90점이 스레시홀드 그 결정되는 그 값이라고. 90보다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뭐, 뭐 91점이나 95점이나 똑같아요. 스레시홀드가 넘으면은 그냥 합격이고 스레시홀드가 낮으면은 뭐 불합격이에요. 89점을 받아도 불합격이에요. 빵점 받아도 불합격이지만은 88점 받아도 불합격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값들을 이제 바이너리 디시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크면은 뭐 1을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디시전을 내는 게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건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 내가 이 노이즈가 노이즈가 이게 지금 노이즈 자체가 이거 랜덤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0부터 1까지 봅시다. 0부터 1까지 5볼트가 이렇게 들어왔어. 0부터 TV 사이 있는데 노이즈가 섞이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에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앰플리튜드 커질 수도 있거든. 뭐 이렇게 됐다. 뭐 어떤 순간에 딱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요 타임에 딱 이게 딱 떨어지는 요 순간에 이제 이게 내가 해버렸다, 샘플링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이상하게 섞인 거야.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하여튼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순간에 이때 만약에 이때 샘플링 하게 되면 하면 어떻게 된다고 0으로 디시전 내린다고 0으로 결정 내리는 그안 좋은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있겠어? 이걸 많이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 뭐 숙제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 이번 디지털 통신 수업은 뭐 뭐 여러 가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지 말고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시험 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시험에 잘 치면 문제가 없는데 내 실력대로 그대로 치면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 못 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시험 보는 거. 한 번만 딱 시험 치는 거잖아. 내가 굉장히 평소에 잘했는데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뭐 시험 칠 수는 있지만은 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잖아.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실패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 어떻게 하면? 여러 번 시험 치면 그렇지.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대해 비용 인정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어로 이게 하필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샘플링을 링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이게 에버리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딱 어떤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게 뭐 좀 그런 경향을 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샘플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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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샘플링 한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하면은 요 영향이 없어지는 거죠. 좀. 왜냐면 위에 다 오버트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더하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뭐 훨씬 더 이제 이게 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시험을 많이 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두 번을 보는데 사실은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여러분들 실력이 더 그 평균에 수렴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치면 좋은데 이제 그 시간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시험만 계속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뭐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샘플링만 여러 번 해서 그걸 그냥 에버리지만 하면 되니까 더하기 해서 에버리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이런 특정 경우에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를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이제 좀 더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뭐 해서 다 더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더하기를 해서 필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더하기를 이제 샘플링 유형에 많이 해서 더하기를 한다. 그런데 이게 이거 샘플링해서 더하기를 한다. 더하기가 이게 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인테그럴 인테그럴 해서 쭉 0부터 TV 사이에 인테그럴 해서 이 RT를 ETL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에버리징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인테그럴이
에버리징 효과, 이거 더하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은 그냥 하나의 타임에서 그 샘플링 했을 때 그 타임에서 또 뭐 이상 샘플링 그때 뭐 노이즈가 이상하게 섞여서 하는 그걸 피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디시전 타임에서 샘플링해서 이게 SNR이 이제 하이하면 아주 좋은데 이것들은 이제 뭐 이게 SNR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구하는데 그걸 이제 인텍을 해서 이제 하면 더 좋다라는 뭐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얘기했었는데 내가 숙제에 올린 거 있잖아. 그 숙제를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숙제는 그때 제출해야 돼. 아니면 딜레이야. 숙제 큐가 숙제가 10월 며칠이야? 10월 10월 5일인가? 10월 5일이구나. 오늘 수업 시간. 그래. 그 이유는 거의 빵점이야. 뭐 내나 안 내나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요때까지 반드시 가지고 와서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지 말고 가지고 와서 그 연성이 푼 걸 나한테 그냥 제출하세요. 그뭐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막 친구가 해놓은 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지가 막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 제출하고. 예, 하여튼 뭐 수고했습니다. 예, 수요일에 봅시다 그러면 10월 5일. 예, 수고했습니다.